1시간 10분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내용인데요. 그러면 대충 요약해서 요거를 한 10분 정도 안에 요약을 해서 조금 말해 줄게요. 빨리 감기라 생각하고. 영상을 직접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요 만화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했던 이유가, 현재 여러분은 평생교육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 중, 고, 대 말고 항상 또 다른 대학교나 또 다른 캠퍼스나 또 다른 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왔다라는 의미이고, 제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기도 합니다만, 공부는 빨리 해버리려면, 빨리 실력이 늘으려면, 빨리 지식이 늘려면 그냥 독학이 제일 나아요. 원래는 독학이 제일 빠른 속도고 습득하는 데는 제일 빠르는데, 왜 다들 어디선가 돈을 주고 굳이 모여가지고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늘어지는 커리큘럼을, 제가 말했죠. 15주 커리큘럼 그냥 한 주만 해도 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왜 하느냐, 그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헬스장에 굳이 돈 바치는 이유도 내 의지로만은 도저히 출석이 안 되니까, 가서 안 드니까, 코치한테 잔소리 좀 들어가면서 뭐 이러자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은 비용을 지불을 하세요. 어딘가에. 내가 꼭 그게 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면 고구마라도 쪄가면서 선생님 이러면서 동네 아저씨라도, 동네 아주머니라도 물어보고, 어떤 인사 잘하고 호응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비용을 지불하면서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앞으로는 굿 티칭이 조금 가능성이 낮아지고 굿 러닝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승, 선생님, 교수 하면은 똑똑한 사람, 잘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말했죠. 이제 개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똑똑해요. 실제로 더 빨리 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러닝 기술이 엄청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고, 러닝 기술, 그렇다면 티칭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가치관이 어떻게 되느냐, 트레이너, 치어리더, 상담가, 그 다음에 멘토, 응원하는 사람, 요렇게 좀 개념이 바뀌어가요. 그 다음에 큐레이팅 한다 할까?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뭐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큐레이팅 의미에서 나중에 전시 얘기도 할 거고, 오늘 전시 관련해서 할 건데, 카툰에 관련해서 할 건데, 그런 의미로 간다. 그런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쭉. 자, 이 얘기는 참 중요해서 했는데, 예시만 바로 가죠. 자, 학습 과정 예시와 작품 과정 예시가 이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하고, 여러분이 어떤 연구 논문을 쓴다,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한다, 학습을 한다 쳤을 때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자기의 학습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게 돼요. 모든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막 표절해보고 이러기도 하지만, 정직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져요. 자, 봅시다. 평소 관심사와 의도가 뭔지를 판가름합니다. 작품으로 따지면 평소 자기 관심사가 난 인간, 고통, 속죄, 용서, 구원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라고 했을 때 2번 그걸 조금 더 좁혀봅니다. 붕괴된 일상과 회한, 잔인한 현실, 절망과 희망 속에 놓인 인간의 지리멸렬한 삶, 요거를 그려서 인간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제목 정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로 따지면 미량. 주제와 가설을 세웁니다. 여기서 이제 어렵죠. 이게 뭐냐면, 작가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은 학자로서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한 가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실험을 했을 때 사람이 버섯을 하루에 10개씩 먹으면 뭐가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작품 안에 가설을 세워요. 자, 신도 나를 구원 못한다, 타인도 나를 구원 못한다, 결국 내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이런 가설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그 다음에 이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면 그게 학습에서, 연구 논문에서는 그게 결론이 되고, 그게 뉴스에 나오게 되고, 학회지에 발표가 되고,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세운 가설을 증명하는 방법은, 일반 연구에서는 실험, 경험,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통계 분석 이걸 하겠지만, 우리는 뭐를 하느냐? 영화면 영화, 웹툰이면 웹툰, 이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그 과정을 주냐면 요거예요.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난 신한테 용서받았어 하고 평온하게 살고 있더라. 그걸 본 주인공의 심경은 어떨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 것이고,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라는 거를 1화, 2화, 3화, 4화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이거를. 범죄자는 스스로 구원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구원을 못 받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고 네가 잘못한 거 없다라고 말해주고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 가결론을 이 과정을 합리적으로 재미있게 증명을 하면 독자가 잘 봤네라고 말해주면 결말이 증명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말이 증명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결론 및 재언을 합니다. 물론 그 발표 방식은 연구 같은 경우에는 비평, 칼럼, 기고, 강연, TV 출연, 드라마, 웹툰 발표 등이에요. 우리는 아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영화를 택했죠. 다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 내 작품이랑 비슷한 뭐는 없는가도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럼 있어요. 찾아보면 친절한 금자씨, 신과 함께, 오늘, 우리 우행시, 해바라기 피에타 3 빌보드, 저건 최근에 아카데미 받았죠. 괜찮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여러분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는 학원 액션물 하고 싶어, 뭐 판타지물 하고 싶어, 상관없어요. 근데 뭐 나온랩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이 최고의 정점에 있는 작품들과 또 인디 성향에 있는 작품들 고루고루 봐야 됩니다. 자, 8번, 9번. 그 다음에 9번은 뭐냐면 또 다른 성찰, 그러니까 의의와 향후 과제, 후속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후속 작품을 기획하게 됩니다. 신기한 거는 요거 해줄게요. 이 주제랑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 작가님이, 이 감독님이 가해자인, 내 손자가 가해자래. 내 가해자인 손자를 둔 주인공 할머니의 속죄 방식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같은데 이게 달라지죠. 구체적인 그 세부 주제가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한다 얘기를 좀 공개를 했었어요. 나머지는 후루룩 넘어갈게요. 수업 준비를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후루룩 영상을 보세요. 자료조사 취재 기법 요거는 저번 연도에는 1학년 학생들이랑 방학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어디 골목길 같은데 취재조사, 사전출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7, 8명 모여가지고 제가 어떤 풍경을 꼭 왜 일부러 직접 가보려고 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웹툰에서 사이코패스를 쫓는 형사의 어떤 추격신을 내가 이번 시퀀스에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랑 내가 그 골목을 직접 한번 요리요리 한번 걸어보는 거랑 좀 달라요. 막상 가보면 깨진 유리창이 보이고 튀어나온 목 같은 게 이런 데 있구나, 녹슨 철문이 이런 데 있구나, 화분 같은 게 놓여있네, 그럼 도망갈 때 화분을 집어서 던지는 그 장면을 넣어야겠다 등등등 판단이 그때그때 떠오릅니다. 물론 영화나 영상, 드라마를 보고 저거 차용해야겠다 이래도 되지만, 아니면 여러분 상상으로 해도 되지만 현장이 주는 그 현장의 질감이 좀 달라요. 그 냄새, 온도, 뭐 바람이 부는 방향, 햇볕이 어떻게 비추고 그런 거. 그러면 가서 요거 이렇게 써먹어야지 저렇게 써먹어야지 막 물밀듯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꼭 어딘가를 나다녀 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뭐 굳이 안 떠오르면 소풍 한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놀아야 여러분이 햇볕을 안 쐬니까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지. 강의 계획서 설명, 영상 참조, 커리큘럼, 영상 참조 하십시오. 발표 주제. 오늘 수업 끝나고 다 4월 며칠이고 그때 첫 발표를 할 3, 4명 정도는 따로 남아가지고 저랑 발표 주제를 상의할 겁니다. 1분 반은 그렇게 해서 4명 확정 지었습니다. 주제까지 다 잡아줬습니다. 됐다. 넘어가고 상담 얘기했었고, 여러분 상담 그 프로그램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준비해주면 된다. 여러분은 웹툰 이해 수업이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일은 아직 없는데 나중에 2학년이나 혹은 1학년 후기나 그럴 때 이제 연출 개론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통해서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뭐를 짜고 혹은 콘티 과정에서 짜고 오면은 이렇게 약간 첨삭 피드백 같은 거 진행하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나머지 특강 같은 거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거 해주세요 라고 몇 명이 모여갖고 얘기를 해주면 신나게 준비해서 가겠지요. 자, 이거는 여기서 끝. 그 혹시 톡방에서 그 알림 받은 걸 참조했죠? 여러분 혹시 전시 참여해볼 사람 혹은 생각이 있는 사람? 1분만 꽤 많던데. 아마 지금 생각이 있는데 손을 안 들었을 건데요. 꽤 되고 그때 신구 대면식 같은 거를 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1, 2, 3, 4학년들 같이 전시에 모여가지고 출품 안 했더라도 모여서 축하해주고 작품 구경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거를 좀 겸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라서 어디 뭐 가고 MT 가고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럴 때라도 오프라인에서 다 만나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뭐 한 30분 안 걸릴 거예요. 저 카툰에 대해서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완벽하게 둥글고 검은 원이 있을 때 요거를 더 검고 더 둥글게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생각되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는 게 이른바 대비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비 효과를 통해서 스토리를 짜기도 하고 일러스트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 얘기를 조형 구성의 원리라는 시간에 하긴 할 건데 살짝 맛만 봤고요. 자, 카툰이라 하면 이탈리어로 카르토네, 불어로 카르통이라고 하는데 저런 거 어원이나 뭐 명칭이나 이런 걸 시험에 내거나 이런 식의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 정도는 여러분이 교양적으로 알아두고 오늘날에는 이게 약간 조금 변질이 아니고 좀 정리돼서 한 컷으로 그려지는 모든 만화를 통칭해서 카툰이라고는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부른다고요. 우리만 저 웹툰, 뭐 만화 혹은 일본에서 망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어떤 세계적으로는 카툰을 그런 뜻으로 씁니다. 이 기원을 찾자면 유럽 풍자화예요. 그러니까 왕 놀리고 귀족들 놀리고 뭐 그런 캐리커처에서 시작했어요. 원래 여러분이 아는 그 용어 캐리커처가 요거의 그 시작이었어요. 카르카툰에 라고 불러요. 그래서 입짤스럽고 해학스럽고 풍자를 기본 요소로 하는 그 그림들로 기원하는 게 카툰입니다. 오늘날에는 시사, 뭐 유머, 생활, 스포츠, 웹 카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시초는 1909년도 무슨 신문이었지? 그 신문의 삽화라는 이도영 화백의 삽화라는 그 작품에서 시작되긴 해요. 이제 한 100주년 넘었죠. 우리나라의 만화의 기본이 카툰이니까. 그거가 시작된 지 이제 100년 딱 한 110년 정도 됐나? 그 정도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4칸 만화까지도 북한에서 같이 카툰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면 한 칸이랑 이 카툰이 만화가 되는 그 절정의 순간이 뭐게요? 칸이 하나만 늘어나면 돼요. 하나 이상만 늘어나면 바로 그때부터는 문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화 혹은 웹툰 뭐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칸과 칸이 연결되는 순간의 마법이 우리가 쓰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은 그냥 이렇게 찍으면 연결이 안 되지만 연결을 시키려면 그 장면이 바뀌잖아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 촬영을 끊어버리는 순간이 발생하는 순간이 2칸 이상부터인데 그 중에서도 4칸은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우리 스토리텔링 방식 중에 아주 오래된 거 알죠?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걷기까지는 카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언어, 글과 그림이 만난 게 만화인데 언어를 최대한 자제합니다. 특이한 게. 언어를 최대한 자제하고 그림 자체가 함축적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장법을 많이 쓰고 생략법도 많이 쓰고 대체적으로 뭔가를 암시하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드로잉 색채 응용 수업에 최승춘 교수님이 카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전시회를 기획을 하셨어요. 우리 이런 학생들끼리 해봅시다. 저랑 얘기도 하다가 해서 콜라보로 지금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개만 업어왔습니다. 만화나 웹툰이랑 뭐가 차이냐면 얘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고 얘는 이야기를 한 칸 안에 가둡니다. 그래서 대단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R집, 민집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압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표현 기법은 직설적으로 그때그때 설명합니다. 내가 뻗으면 제가 맞고 그냥 그렇다라는 식으로 연출이 되어진다면 얘는 뭘 자꾸 은유를 해요. 예를 들면 주먹에 피가 묻어있는 장면만 딱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맞아서 머리에 별이 뿅뿅뿅뿅 한다든가 어떤 자꾸 은유를 쓰려고 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긴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이입을 시킨다가 있는데 얘는 감정 이입시킬 만한 그런 시간과 공이 들어갈 수가 없는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짧은 이야기로 순간의 유머와 풍자만 하는 카타르시스를 추구합니다. 자, 이쯤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교양으로 감정이입은 2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게요? 여러분이 작품 보면서 감정이입을 할 때가 딱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쉬운데요. 하나는 나도 저런데예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렇게 힘들은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거. 2번째는 이건 이제 자기 몰입, 자기 이평 공감이라고 하는 거고요. 2번째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경형 몰입. 나도 쟤처럼 상태창 띄워가지고 뭐 스피드 높았으면 좋겠다. 마법을 부렸으면 좋겠다.
나도 쟤처럼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쌈 잘했으면 좋겠다,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뻤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 두 가지 방식의 감정이입이 있는데, 카툰이나 일러스트를 보면서 순간에 이입하기는 무리다. 그러니까 이쪽은 내러티브나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어떤 은유와 비유와 어떤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순간 넘어가는 거였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길래 그냥 나중에 많이 강조하겠지만, 나중에 캐릭터 연기 연출론이라는 수업을 할 때는 이것들을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감정 표현 어떻게 하는가, 표정 혹은 동작 혹은 몸짓, 어떤 은유 이런 걸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대사와 나레이션, 그러니까 저 각색과 2차 창작 수업에 있다면 아마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겁니다. 대화나 독백, 방백, 대사, 지문, 나레이션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각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 그 다음에 연출 개론 수업을 할 때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이 라이브러리 창고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우리 무기예요. 영화 감독들은 못 쓰는 거, 그 다음에 소설가들은 못 쓰는 거, 그냥 만화 웹툰 작가들만 가지고 있는 우리 무기가 요것들이에요. 뭐 동작선, 속도선, 속과선, 의성어, 의태어, 콱콱콱콱 이런 거. 그렇죠? 물론 흉내내서 쓰기는 하죠. TV 예능에 자막이 나오니까 다 이런 걸 이제 흉내내서 쓰기는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니까 그냥 교양삼아 알아두시면 됩니다. 풍자는 보통 순간의 기지나 센스, 그 다음에 약간의 비웃는 듯한 냉소적인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사회 문제가 결합해서 나오는 게 풍자입니다. 그래서 센 놈이랑 권력을 가진 놈이랑 많이 가진 사람, 아니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로 기지와 냉소를 통해서 약간 뭐랄까 좀 놀린다든가 이렇게 뭐 비판한달까 하는 게 풍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 풍자가 허용이 안 된 거나 작동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저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아이를 비웃는다든가 풍자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어떤 아줌마를 놀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폐지 죽고 있는 저 할아버지를 풍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자 대상은 사회에 어떤 그 명백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큰 사람, 불합리한 사람, 그런 거에 대한 놀림입니다. 그 다음에 웃음의 원리나 재미의 원리도 나중에 여러분이 교양 삼아 보면 재밌는데요. 오늘 대비 효과에 대해서 처음 시작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런 예시들만 몇 개 보여주려고요. 유머라는 거는 서로 관련 있으면서도 없는 거, 그 두 가지가 이 연관관계가 있었음을 혹은 없었음을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희극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때 사람들이 유머러스함을 느낍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웃는지 생각해 봤어요? 왜, 웃기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웃음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조소, 냉소, 폭소,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은 왜 웃느냐를 몇 개 분류를 따지면은, 우월성의 원리 같은 게 있어요. 일단 누가 바나나 껍질 밟고 넘어지면 우스꽝스럽다고 웃잖아요. 순간적으로는 약간 내가 우월성을 느꼈을 때 웃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결합시켰을 때 웃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긴장감을 일으킨 다음에 그게 풀렸을 때 웃게 되는, 그건 긴장감 해소의 원리라고 해요. 실제로 그 세 가지 정도 크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웃느냐, 왜 재밌어 하느냐가 거기 있어요. 자, 이 정리는 최 교수님, 나도 최 교수님, 아무튼 그분 수업 들을 때 그러시고, 자, 제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주 쉽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부터 한 30-40분 정도로 스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종이를 꺼내거나 지금 캔버스를 열어서, 안 열어도 됩니다. 안 열어도 됩니다. 기린이랑 목도리 어떤 키워드든 줬을 때 결합시켜보세요. 뭐 이런 실습 같은 걸 하면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손풀기 아주 좋아요. 카툰이라는 게 부담 없이 작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 훈련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10분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주고 봅시다 하고, 난 이렇게 했어요. 뭐 그 과정을 한 10분 정도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스킵하고 갈게요.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겠다. 가족, 그 다음에 의지가 된다. 요거를 해보자. 떠난 이 두 단어를 결합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 집안의 가장은 오히려 어린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 풍자 만평으로 바꿔보아라 라는 실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의식이 부재됐거나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투표권을 줘도, 문을 열어줘도 어떤
해방될 수 없다. 뭐 이런 거. 인간 오른쪽은 만평이 되는 거고 시사 카툰이 되는 거고 왼쪽은 그냥 일반 카툰 혹은 일러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큰 것에 대해서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그런 걸 한번 그려보세요. 10분 정도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뭐 목욕탕에서 등 밀어주던 그 아버지 등이 제일 크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한 20-30분 정도 스킵을 한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다음에는 뭐 해봅시다. 자, 한 칸 만화. 이건 원패널 코믹스인데, 원래 저 서구에서는 코믹 스트립에서 트립을 빼고 코믹스라는 말을 쓰기는 써요. 그 어원은 그렇다라는 거는 알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특이한 우리만이 가지는 요소가 뭐냐면 프레임, 즉 칸이라는 요소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이 프레임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이 프레임도 프레임이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그 안에 있는 패널들을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프레임은 영화 쪽 연출용어로 따지면 미장센이라는 거를 발동하게 합니다. 혹시 미장센이라고서 들어보신 분 들어는 봤죠? 미즈앙센, 그 씬에다가 뭐를 놓는다 이런 프랑스 말인데 여러분이 요만한 도화지를 두고 여기다가 이쁘게 뭐를 조형적으로 구성을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레이아웃 구성하는 것만도 대단히 오래 걸리죠. 안 그래요? 그래서 뭐 3분할 구조를 쓰기도 하고 혹은 황금 나선, 그 황금 비율로 해가지고 요 지점에다가 중요한 포인트를 너무 어느 정도 선방을 한다 뭐 이런 걸 대충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칸이 연결되는 순간 내가 문법이 바뀐다 했죠. 한 칸만 더 뒤에가 오기 시작하면 바로 만화가 된다 했잖아요. 그때 발생되는 그 연출 용어가 영화 쪽이에요. 몽타주라고 합니다. 그죠? 몽타주. 그러니까 사과를 옆에 두고 사과 컷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벌레 그림 하나만 그려주면 우리는 왠지 벌레가 사과 먹을 것 같아 라는 제3의 상상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완결성 연상이라고도 하는데, 자, 어쨌든 이 칸이 대단히 문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칸의 길이, 칸의 모양, 혹은 칸의 크기, 요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출 무기라는 거 정도만 아시고, 자, 어쨌든 우리 만화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칸 만화는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만화를 가리키기 때문에 통상 카툰이라고 하는 거고, 한 칸에 그려진 거는 뭐든지 장르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종종 하기도 해봤었는데, 공정, 협조 이런 주제를 받아서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각각 뭐 공정에 대해서 그려보세요라고 의뢰를 받았다 치고, 그러면 거북이는 수영하고 토끼는 달려야지 공정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그려본 거고, 저렇게 토끼와 뭐고 콩쥐팥쥐 얘기해서 협조에 대해서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기호화와 단순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카툰 화법. 카툰 화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지간히 실사체로 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만화 그림체들은 카툰 화법에 상당히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접근 방법이고, 또는 카툰 화법은 뭐냐면, 이거 말이 어려운데 나중에 이거 설명할 일이 또 있어요. 언제 할 일이 있냐면은 이 교재에는 적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한번 열어보세요. 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는 방법. 그러니까 카툰 화법이라는 건 그리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보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극 자주 봤습니까? 연극 자주 안 봐본 사람들은 우리 같이 연극 보러 가자 하고 앉혀놓으면 지루해 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극에서 주어지는 그 미장센이잖아요. 몽타주 아니잖아요. 장면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구성되는 그 화면의 변화와 스타일리시함과 뭐 연출의 속도감을 즐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대사를 어떻게 치고 표정을 어떻게 짓고 동작을 어떻게 짓냐, 이 안에 구성을 자꾸 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연극을 자주 못 본 사람들은 재미없어 죽으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픽 노블의 연출 방법이 있어요. 일본식 만화는 일본식 영화적 연출 방식이 있고, 데즈카 오사무나 뭐 예를 들면 우라사와 나오키 영화적 연출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래픽 노블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한테 그래픽 노블 한 권 주면은, 예를 들면 어벤져스 원작 이런 거 딱 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때깔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그 작품이 재미없어서 재미없는 게 아니고, 요 문법을 익히지 않은 독자한테는 그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죠. 주먹을 뻗고 얘는 맞고 있고 내가 슈퍼맨이고 뭐 예를 들면 빌런이라 치면은 말풍선이 한 열 몇 개 들어갑니다.
내가 너 원수를 갚는다고 했지. 네가 나를 주먹으로 때리다니. 하지만 결국 널 용서하지 못할 거야. 자, 받아라 나의 정의의 주먹을. 그리고 나레이션 박스 또 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뭐 수련의 뭐 어떤 결과 슈퍼맨은 원수를 갚게 되었다. 그 다음에 과과과광 뭐 이렇게 의성어 한 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고 이래요. 근데 그 문법으로 보는 독자한테는 대단히 공들여 그린 그림이고 스타일리시하고 재밌는